오빠 구독 눌러줘요. 어서요. 꼭 윤세진 대위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대 숙소에서 내일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옷장에서 꺼낸 검은색 원피스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옷 입어봤지? 세진은 특전사 출신답게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였지만 원피스를 입고 나니 평범한 38살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자리였죠. 세진은 화장품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서툴렀습니다. 평소 선크림 정도만 바르던 그녀에게 메이크업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강남의 작은 이자카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기들 대부분이 와 있었습니다. 김지훈 중령이 세진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야, 윤세진. 여기야. 세진이 다가가자 동기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군인 냄새 풀풀 풍기냐? 한 동기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걸음걸이 봐라. 완전 행진이네. 다른 동기가 덧붙였습니다. 세진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뭐,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벗으면 나도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동기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역 후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했어요. 세진은 맥주잔을 들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진이는 어때? 아직도 부대에서 후임들 괴롭히고 다니냐? 지훈이 웃으며 물었어요. 괴롭히긴 뭘 괴롭혀? 요즘 후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세진은 모처럼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대위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그냥 윤세진이었거든요. 동기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추억을 나누는 평범한 여자 윤세진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세진이 원피스 입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맞아. 사관학교 때도 항상 추리닝 입고 다녔잖아. 세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그때는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어요.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네. 그때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곧 40인데 언제까지 이런 모임 할 수 있을까? 왜 벌써 센치해지냐? 세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말이야. 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에서도 느끼는 일이었거든요. 점점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이잖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세진이 말했습니다.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군 생활의 애환, 각자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평소라면 나누기 어려운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세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아직도 현역으로 버티고 있다니. 한 동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야. 세진이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모처럼 느긋한 웃음이 오가는 밤이었습니다. 세진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계급장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 그냥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밤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술집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세진과 동기들은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접수한다.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남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도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저기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한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 우리가 조용히 하면 돼. 마동철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술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세진이 있는 테이블 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세진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끌었던 거예요. 형님, 저기 여자 괜찮지 않습니까? 부하 중 하나가 동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혼자 온 것 같지도 않고. 세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기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세진아, 술 좀 천천히 마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과 그의 일당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손님들을 의식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었거든요. 야, 사장, 여기 술 좀 많이 가져와. 동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술집 사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술을 가져다 줬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가는 게 어때? 한 동기가 제안했어요. 세진도 그러고 싶었지만 왠지 도망가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피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동철이 일어나더니 세진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동기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아가씨들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어요. 동철의 시선은 오직 세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철은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세진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우리 이쁜 대위같이 한잔하자.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동철이 어떻게 세진이 대위라는 걸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모임하는 중이에요. 세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임? 뭔 모임인데? 동철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동창회? 아니면 동호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군인이시구나? 그래서 자세가 그렇게 꼿꼿하시네. 말 끝에 동철의 손이 갑자기 세진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접촉이었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고 술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세진은 천천히 눈을 들어 동철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특전사 출신다운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죠? 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어요. 동철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었습니다. 뭘 어쨌다는 거야? 실수로 스친 건데. 실수요? 세진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지훈이 세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세진아, 진정해. 하지만 세진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온 자존심과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짓밟힌 기분이었거든요. 동철은 세진의 반응을 보며 더욱 비열하게 웃었어요. 뭐 화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예민하면 안 되지. 그 순간 세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특전사 출신다운 날카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지금 방금 손 뗀 거 인지하셨죠? 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뭘 손댔다는 거야? 피해망상 아니야? 세진은 천천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윤세진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군인 명예훼손 및 성희롱으로 기록됩니다. 술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 무서워라. 동철이 과장되게 손을 떨며 연기했습니다. 군인이 클럽 같은 데 와서 지 위신 지켜달라고? 누가 그걸 믿겠어? 동철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마치 세진을 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가 클럽이에요? 세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됐든 여자가 술집에 와서 남자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몽군인 타령이야? 동철이 더욱 악랄하게 말했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일반 술집이고 저희는 동기 모임으로 온 겁니다. 동기, 군인 동기. 동철이 비웃었어요. 그럼 다 군인이라는 거네? 근데 왜 혼자만 여자야? 세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동철의 말 속에는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과 모독이 가득했거든요. 여성 군인이 뭐가 문제입니까? 세진이 반박했어요. 문제는 없지. 근데 진짜 군인 맞아? 증명할 수 있어? 동철이 도발했습니다. 세진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육군 대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철은 신분증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진짜네? 그럼 뭐 어쩌라고? 여기서 나 체포할 거야? 체포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권리는 있죠. 신고? 동철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누구한테? 경찰한테? 그때 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귓속말했습니다. 형님, 경찰서장님하고 아시잖아요. 동철의 표정이 더욱 건방져졌어요. 아, 맞다. 이상만 서장님하고 친하지. 군인 양반 신고하고 싶으면 해봐. 누가 말 믿나 보자. 세진은 동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경찰서장과 이런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설마 경찰서장님이 이런 일을 묵인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묵인이 아니라 아예 신경 안 써. 특히 술집에서 시비 걸리는 건 말이야. 동철이 악독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술집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동철은 직원에게 윽박질렀어요. 야, 너나 일이나 해. 직원은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세진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절망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진이 술집 안에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셨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어요. 동철이 승리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봐봐, 아무도 내 편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거든. 지훈이 세진의 팔을 잡았어요. 세진아, 우리 그냥 가자. 이런 인간들하고 싸워봤자 득될 게 없어.
하지만 세진은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동철이 더욱 비열하게 웃었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세진은 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을 모르신다면 법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동철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좋아.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세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희롱 사실과 동철의 위협적인 발언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조서를 작성하면서 질문도 여러 개 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이 마동철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술집 이름과 위치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네, 모든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자 경찰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나요? 네, 제 동기들이 모두 봤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세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동기들에게 이런 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관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그럼 그냥 묻혀도 된다는 뜻인가요? 세진이 반박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진은 경찰관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상만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세진 대위님, 저는 이상만 서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세진은 서장이 직접 연락한 것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상만 서장은 50대 후반의 듬직한 인상이었어요. 군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세진을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대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서장은 세진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많이 불쾌하셨을 것 같아서요. 네,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 마동철이라는 사람이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세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잡하다니요? 정치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진아, 그냥 조용히 덮는 게 어른이야. 괜히 크게 만들면 대위님한테도 득될 게 없어. 세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경찰서장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권유하다니. 서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야. 어쩔 수 없다고요? 법을 집행하는 게 경찰 아닌가요? 서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세진 대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특히 이런 일은 말이야.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건가요? 그냥 당하고 살라고요? 당한 게 뭐가 있어? 단순 접촉 아냐? 단순 접촉이요? 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장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일로 대위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제 인생을 망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장님,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서장이 뒤에서 불렀지만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세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수사기관은 회유하고 목격자들은 외면하는 현실. 당신들이 덮을 땐 난 평생 씻을 수가 없어요. 세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말이죠. 비록 혼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나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세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희롱 사실과 동철의 위협적인 발언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조서를 작성하면서 질문도 여러 개 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이 마동철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술집 이름과 위치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네, 모든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자 경찰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나요? 네, 제 동기들이 모두 봤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세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동기들에게 이런 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관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그럼 그냥 묻혀도 된다는 뜻인가요? 세진이 반박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진은 경찰관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상만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세진 대위님, 저는 이상만 서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세진은 서장이 직접 연락한 것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상만 서장은 50대 후반의 듬직한 인상이었어요. 군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세진을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대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서장은 세진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많이 불쾌하셨을 것 같아서요. 네,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 마동철이라는 사람이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세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잡하다니요? 정치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진아, 그냥 조용히 덮는 게 어른이야. 괜히 크게 만들면 대위님한테도 득될 게 없어. 세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경찰서장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권유하다니. 서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야. 어쩔 수 없다고요? 법을 집행하는 게 경찰 아닌가요? 서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세진 대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특히 이런 일은 말이야. 세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건가요?
그냥 당하고 살라고요? 당한 게 뭐가 있어? 단순 접촉 아냐? 단순 접촉이요? 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장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일로 대위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제 인생을 망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장님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서장이 뒤에서 불렀지만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세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수사기관은 회유하고 목격자들은 외면하는 현실. 당신들이 덮을 땐 난 평생 씻을 수가 없어요. 세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말이죠. 비록 혼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나 도움이 필요해. 지훈은 군 법무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세진의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할수록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났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지훈이 혼잣말했어요. 그때 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훈아, 나 정말 힘들어. 어디야? 지금 갈게. 30분 후 지훈은 부대 근처 카페에서 세진을 만났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진아, 많이 힘들었지?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봐.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지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안 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앞으로의 여군 후임들도 다 무너진다. 그런 대단한 의미는 없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지훈은 세진의 손을 잡았어요. 세진아, 너는 평범하지 않아. 특별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뭐가 좋아? 모든 사람이 날 피하는데.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야. 끝까지 가자. 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세진에게 보여줬어요. 동철의 유흥업소 운영 내역이야.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 의혹도 있어. 세진은 놀라며 자료를 봤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법무실 루트가 있거든. 그리고 이것도 봐. 두 번째 자료는 공무원 접대 장부였어요. 여러 공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만 서장 이름도 있네. 세진이 확인했어요. 그래. 정기적으로 접대받고 있었어. 이게 그가 동철을 비호하는 이유야. 세진은 자료를 보며 분노했어요. 그럼 나는 이런 부패한 시스템에 희생된 거야? 맞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꿀 차례야. 지훈은 세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야. 뭔데? 동철업소의 불법 촬영 정황이야. 몰래 카메라로 손님들 촬영해서 협박하는 수법을 써왔어. 세진은 충격받았어요. 이런 인간이. 응. 너에게 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야. 지훈의 말에 세진은 다시 분기탱탱해졌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론에 제보하자. 검찰에도 고발하고. 정말 가능할까?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능해.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잖아. 그날 밤부터 지훈과 세진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자들도 자료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대형 기사감이네요. 한 기자가 말했어요. 언제 보도 가능한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취재하고 나서 내보겠습니다. 세진은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더 큰 보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중간에 물러서면 정말 위험해져.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진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철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위님,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세진은 떨렸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이 뭐가 대수라고.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전화를 끊은 세진은 지훈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협박 전화가 왔어.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지훈의 말대로였어요. 며칠 후 드디어 언론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여군 대위 성희롱 사건, 민관 유착 의혹으로 비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네티즌들은 세진을 응원했고 동철과 이상만을 비난했습니다. 세진은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언론 보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판을 엎자. 지훈이 말했어요. 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연달아 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현역 장교의 용기, 유흥업계 불법행위 대거 적발 성희롱 피해 여군, 부패고리 폭로. 세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시민단체의 지지 메시지,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제보까지. 대위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한 여성이 전화로 말했어요. 세진은 자신의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편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동철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행됐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마동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불법 도박과 성매매 알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어요. 동철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손댄 줄 아냐?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몰래카메라 촬영 파일, 공무원 접대, 장부, 불법 도박 기구들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이상만 서장도 직위해제됐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세진에게는 이미 늦은 사과였어요. 며칠 후 세진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었어요. 피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세진은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철의 성희롱, 경찰서장의 회유, 부대에서의 2차 가해까지.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검사가 감탄했어요. 포기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았어요.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세진은 처음에 피하려고 했지만 지훈이 말했어요. 세진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해. 내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세진은 용기를 내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위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릴 때였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세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내가 이 계급장을 다시 단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세진의 진정성이 전해졌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뒤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일로 제가 달라질 건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진은 지훈과 함께 걸었어요. 후련해? 지훈이 물었어요. 응, 드디어 끝난 것 같아.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세진의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희롱 신고 시스템이 개선됐고 여성 인권 보호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동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마동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세진은 법정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한 여성이 세진에게 다가왔어요. 대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세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거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원래 부대로 복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어요. 대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하사가 말했어요.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부대 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됐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여군들의 인권의식도 높아졌어요. 어느 날 후임 여군 중위가 세진을 찾아왔어요. 신입 장교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위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사실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진은 후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저도 대위님처럼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세진은 후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서워도 해야 해. 참고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해.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거든. 세진은 후임에게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그 후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어요. 대위님 신고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처리됐어요.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대위님 덕분이에요. 대위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세진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오랜만에 사격장에 나갔어요. 총검을 들고 표적을 향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탕, 탕, 탕. 모든 총알이 10점 관역에 명중했습니다. 세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대위님. 부사관이 박수를 쳤어요. 세진은 총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돌아왔어.
그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진아, 뉴스 봤어? 내 사건 때문에 성희롱 신고가 30% 늘었다네. 정말? 응, 내가 만든 변화야. 자랑스럽지? 세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용기 덕분이지. 전화를 끊고 세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3개월 전에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다는데 이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무겁지만 동시에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후임들이 인사했어요. 대위님, 오늘도 멋지세요. 대위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진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후임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였습니다. 대위님,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기분이세요? 세진은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진짜 무서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당당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세진은 다시 사격장으로 향했어요. 총검을 들고 표적을 겨누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정의를 지키는 군인.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은 정확히 관역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세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군인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감과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진 대위는 마침내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신념으로 무장한 진정한 군인으로 말이에요.